예, 안녕하세요. 예, 특강 오신 거 맞으시죠? 예, 예, 그 신청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상대로 안 오시네요. 자, 일단은 오늘 특강 주제를 그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치사저 업에 대해서 해본다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어, 막상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은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예문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하고 일단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저는 그 언어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학문적인 근거에 두고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경험치로 양신 선생님과 같이 연구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선 뭐 여기 다 영어에 관심이 있고 내지는 입시를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 우리가 이제 영어가 좋아서 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일단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글을 내가 써야 되고 직접 글을 써야 되고 뭐 내지는 한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접했을 때 늘 난처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관사 부분하고 수 부분이에요. 사실은 관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어, 원어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 그냥 그렇게 쓴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어를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어에 관련해서 국어에 관련해서 왜 여기서 조사를 는은 써 여기서 왜 은이야 뭐 이런 말 하면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hat's just the way it is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it sounds natural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관사라든가 수에 대해서 어렸을 때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고 우리처럼 나이를 먹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고민이 되죠. 오케이? 어, 사실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봐서 관사 부분이라든가 수 부분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좋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내가 글을 쓰면서 여기서 더가 들어가는 게 나는 내추럴하게 보이는데 랄 정도의 감이 잡혀 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그만큼의 어떤 읽기량이 차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감각을 믿고 쓰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어, 오늘은 더가 땡겨 그러고 쓰잖아요. 그냥 어,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관사에 대해서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시간상 관사 전반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없고 어브라는 전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관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 차원에서 내가 글을 쓸 때 고민이 될 때 있잖아요. 고민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사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기본으로 생각해 보니 여기선 덜어 쓰는 게 맞다라고 나는 스스로 디펜드를 할 수 있어야죠. 오케이? 그걸 원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지식을 우리가 영어 지식을 얻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선 이 어브라는 단어를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배울 때 선생님이 그거 그냥 뭐뭐의 이런 거야 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그리고 뭐 그렇게 봐도 의미상 큰 무리가 없어요. 이해를 할 때는 늘 그냥 뭐뭐에 뭐 이래 버리면 통역을 하거나 우리가 영한 번역을 할 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문제는 쓸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뭐의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익하게 이렇게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깨달음이 있었던 건데 우선 본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료를 제가 대충 만들어봤는데 지금 예문들은 제가 이렇게 막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자료들 중에서 제가 랜덤하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이 다 이어지는 문장들이 아니고 다 예문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요거는 제가 켜놓는 거 잊어버렸네요. 어부의 주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편의상 뭐 선행 명사, 후행 명사 이런 말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명사, 명사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명사를 제가 선행 명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명사를 후행 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원칙적으로 of가 주격으로 쓰일 때는 선행 명사는 후행 명사의 소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명기를 해놨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의 이게 정말로 누구의 뭐 소유가 돼. 그런데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우리가 the라는 관사를 생각할 때 뭐 근본적으로는 그 the라는 관사가 뭐 이론적으로는 that에서 왔다라고 볼 수는 있죠. 올 수 있는데 이 the를 쓰는 이유는 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정을 한다는 말이 한국어에 좀 제약을 제가 또 많이 느끼는데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라고 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럴 때는 of가 주격으로 쓰일 때는 선행 명사에 더가 붙어요. 무조건. 오케이? 간단한 예문들을 좀 볼게요. 우선 그 좀 복잡한 예문 보기 전에 he is the son of a pastor라고 했어요.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그는 목사의 아들이죠. 이 맥락에서 얘기할 때는 더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를 쓸 때는 이게 the son of a pastor라고 할 때 요 프레이즈는 의미의 덩어리가 묶여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딱 지정이 돼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만약에 목사의 아들인데 내가 목사의 아들로서 말이야.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응?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할 때는 as a son of a pastor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끊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s a son이야. 한 단위의 정보는 그냥 한 명의 아들이라고 해 정말로. 한 사람이야. 나는 a son은 어쨌든 한 인격체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빠가 패스터였거든 지금. 그래서 of 이하는 사실은 이거는 부연이 되는 기능을 해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할 때 as the son of a pastor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그건 상당히 주관적으로 들려요. 내가 다름 아닌 목사의 아들인데 말이야. 약간 이런 강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들한테는. 근데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as a son of a pastor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오케이? 요 기능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할 거고 이 of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다른 예문 좀 간단한 예문을 볼까요? This study is designed to measure the living standards of developing countries예요. 그죠? 일단 이 연구는요. 직역을 합시다. 그러니까 개도국의 삶의 수준, 그죠? 삶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가 된 스터디예요. 그죠? 이럴 때 the living standards of developing countries라는 요 프레이즈는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은 measure developing countries apostrophe living standards죠. 그지? 오케이? 이건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정을 안 하고 쓰는 건 굉장히 awkward해요. 그건 unnatural해요. 그러니까 measure 그냥 living standards of developing countries라고 뭐 구어체에서 말을 할 땐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의미의 단위가 measure living standards라고 먼저 말해버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활의 수준 같은 걸 재는 거야. 그런데 그냥 부연 설명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냥 of developing countries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글을 쓸 때는 이 정도로 의미 단위가 좀 컴팩트하게 묶이게 되죠. 사고하는 흐름이. 말을 할 땐 사람이 그 뒷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뒤에 설명하고 던져놓고 뒤에 설명하고 그게 어떤 그 영어권 원어민들의 화법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때는 더가 안 튀어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의미의 단위를 그렇게 느슨하게 보지 않잖아요. 딱 묶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이럴 때 developing countries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더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라이팅을 할 때는. 느낌이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그러니까 with the rapid emergence of AI, many are worried that many of the tasks performed by human workers will disappear라고 했는데
뭐 이게 일단은 뭐 with가 붙은 구문이 됐는데 이것도 의미상 본다면 주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AIS Rapid Emergence죠. 오케이? 이해돼요? 이것도 무조건 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with the advent, 뭐 with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그죠?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서 더를 안 쓰고 쓰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건 틀린 영어예요. 그거는 라이팅에서는 최소한 이해돼요? 오케이. 의미는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요게 주격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어브의 주격이라고 지칭하는 어떤 그 모양새는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라이팅을 할 때 어떤 명사 구를 만들 때 이거는 지금 뒤에 명사가 그냥 무조건 주의 역할을 할 수, 그러니까 소유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 얘가. 그죠? 이런 느낌이라면 앞에 덜어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는 크게 틀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일단은 결과 한번 쭉 설명하고 나서 예문들을 볼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가 주격이 된 거고 예시 문장은 이따가 좀 같이 보고요. 두 번째가 of의 형용사격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자료를 염두를 좀 넘기셔야겠네요, 그죠? 4페이지예요. 오케이. 이거 눈으로 보셔도 돼요. 일단 제가 그냥 정리해 놓은 이야기는 후행 명사는 선행 명사를 수식 또는 부연한다. 주격처럼 소유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부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선행 명사는 주로 지정이 되지 않으나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건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 of가 또 들어가는 꼴인데 이 of 이하의 명사는 후행 명사는 결국 앞의 명사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부차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수식을 해주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of인데 뒤에 후행 명사가 주로 성질이나 구성을 의미한다. 요거는 뒤에 예문을 좀 보면은 좀 쉬워질 것 같은데 He is a man of honor라고 하죠 지금. 오케이? 뭐 명예로운 사람이다. 뭐 우리말로 간다면 뭐 의역을 한다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다 되는 말인데 지금 he is a man이에요. 일단은 그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성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e is a honorable man이죠 원래는. 결국 of honor가 honorable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더를 쓰는 건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introduce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you know he is the man of honor. 물론 그 말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he is the man of honor 이렇게 얘기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명예로운 사람이죠. 그거는 그런 맥락이 형성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오케이? 얘야말로 명예를 중시하는 애야.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거나 그죠? 이럴 때는 a man of honor라고 해야겠죠. 오케이? 뒤에 명사와 앞에 명사 간에 어떤 주격 관계, 소유 관계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오케이? 결국 of 이하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여기는 관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종류를 의미하는 그 어가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형용사 기능을 하니까 of 이하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she is a beautiful woma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she is a woman of beauty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of beauty는 beautiful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또 we sent a group of doctors예요. 뭐 우리가 뭐 의료진을 보냈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어거지로 뭐 해보는 건데 일단 a 그룹이죠. 한 그룹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of 이하의 명사는 이 그룹에 대해서 지금 부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질이나 구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구성이죠. 닥터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죠, 이거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배우는 그죠? A group of doctors 이런 말도 기능적으로 봤을 때 of는 형용사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렇죠. 뭐 this committee, 그죠? is composed of 할 때 그 of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어, it was an age of chaos and upheaval이라고 했는데, 뭐 과거를 묘사하면서 그것은 직역을 하면 혼란과 뭐 격변의 시대였다 이런 식인데, 어떤 특정 시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고, 그죠? 그런데 뒤에 지금 이 시대의 성질을 규정해야 돼 이 사람은, 그지? 그죠?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의 구조를 영어에서 못 쓴다면 되게 답답해지는 게 it was an chaos and upheaval age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들을 막 형용사처럼 갖다 끌어당겨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되게 이상하죠, 그거는. 오케이? 결국 이 시대, 한 시대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in this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그지?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말 할 때, 그러니까 이 age란 단어 뒤에 of 이하의 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다 형용사격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시 문장은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접했던 이야기가 동격이라는 거죠. 오케이? 동격. 선행명사하고 후행명사는 의미상 일치한다. 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설명 알아봤고, 선행명사 앞에 덜을 쓴다. 아까 주격처럼 이것도 무조건 덜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동격인 거예요. 오케이? 뒤에 한번 간단한 문장들을 볼게요. The rise of 10% in sales is significant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맥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지금 회의를 해요. 근데 이번 매출이 10% 올랐어야 이런 말을 지금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고, 10%가 오른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되면 더로 일단 받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10%하고 the rise가 의미상 동격으로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10%만큼의, 그러니까 세일즈에서의 10%만큼의 그 상승. 오케이? 이거는 상당한 거다.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의미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세일즈에 있어서 10%가 올랐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동격을 쓸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there has been a 10% rise in sales 또는 there has been a 10% a rise of 10%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형용사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0%는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a rise of 10%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덜을 쓸 수는 없죠. 동격을 할 수는 없죠. 생뚱맞게. 그죠? 10%라는 그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야, 그거는. 이해돼요? 오케이. 하나 더 볼까요? 그러니까 I oppose the idea of separating the classes by gender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남녀 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 학급들을 separate 한다라는 그 생각, 이건 더죠. 이건 동격이죠. 그런데 an idea of separating the classes란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우리 학급들을 성별로 나누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you know, I've come up with an idea of separating the classes by gend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서 덜을 쓸 수는 없죠. 동격을 쓸 수는 없죠. 그죠? I've come up with an idea. 일단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 아이디어 하나가 내가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냔 말이야. Separating the class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of 이하에는 어쨌든 부연 기능을 하죠. 거기서. 그러면 아까 배운 걸로 보면 그건 역시 또 형용사격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선행명사는 동적 의미를 갖고 후행명사는 선행명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는 명사 of 명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가요. 띵이 아니에요. 셀 수 있는 띵 같은 것들이 아니고 명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무조건 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상적인 것들 내지는 동작을 의미하는 명사들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명사는 명사지만 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of 이하의 명사는 그 명사의 목적어가 돼요. 이게 동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경우를 저희는 그냥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선행 명사에 더가 붙는 경우가 많으나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제가 살펴볼 거고 우선 봅시다. 대략적으로 먼저 문장을 볼까요? Construction of bridges will help the local economy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지역 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만나서 회의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construction이란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뭐 건설 이렇게 뭐 외우는 단어들 아닙니까? 근데 이 건설이란 단어가 물론 영역으로 봤을 때는 construction이 건설이 되지만 의미상 봤을 때는 뭔가를 짓는 모습이 되죠. 이거는 명사지만 뭐뭐 짓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사지만 constructing처럼. 오케이? 그러면 지금 bridges는 이 construction이라는 이 명사의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상 봤을 때 목적어 역할을 하죠. 오케이?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덜을 여기 넣었어요. 그죠? The construction of bridges will help the local economy 이런 식으로. 이게 의미는 두 개 다 의미가 같은 건 아니고요. 둘 다 쓸 수 있는 문장들이죠, 이게.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 이 뒤에 후행 명사가 목적어가 될 때,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쓰일 때는 많은 경우 더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글을 쓰던 간에 소위 맥락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앞에 그 패러그래프라든가 뭐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죠? 흐름상 더가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덜을 써서 갈 때는 이 포커스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방점이라 할까요? 방점이 브릿지스에 되게 세게 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게 아니고 브릿지스 같은 것들을 건설한다는 건 말이야. 이런 느낌이 강해져요. 덜을 쓰면은. 그런데 이거는 좀 느슨해져요. 그냥 중립적으로 교량, 다리 이런 것들 짓기 그냥 일반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면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일반론을 얘기하면 내가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그냥 소위 인프라라고 보십시다. 아니 저기 인프라 하면은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거 맞잖아. 그런 느낌으로 인프라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컨스트럭션 오브 브리지스의 의미가 돼요. 그 사람한테는. 이들한테는. 근데 야 우리 동네 같은 데서 말이야 다리 같은 거 짓는 거 있잖아. 어? 그지? 다리 같은 거 그거 짓는 거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더가 튀어나오게 돼요. 얘네들이. 느낌이 오세요? 오케이. 이게 되게 뭐랄까 트리키하고 좀 서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오케이. 뒤에 가서 예문 보여서 몇 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 볼까요?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ban the sale of e-cigarettes to minors. 그죠? 원래 못 팔죠. 이거 제가 어거지로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일단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sale은 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sell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럴 때 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수 처리해 버리죠. 동적 의미가 그러니까 sales가 되면 띵이 돼 버리니까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저기 미성년자에게 파는 행위야 지금. 그러니까 e-cigarette를 셀링하는 모습이라고 이거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가끔 여기에 s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감이 e-cigarettes인데 e-cigarette의 판매인데 그 sales는 약간 띵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동적 의미는 사라지고 결국 그것들 같은 것들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e-cigarettes 같은 것들 sales에 그 자체에 그런 거 파는 거 안 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령 뭐가 있을까?
우리가 emission 이런 단어 있잖아요. emit 이란 동사 있죠. emissions, 그죠? emission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결국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emit하는 것을, 그죠? 줄이는 어떤 방법을 찾아냈다, 그죠? 그러면 the government has find ways to reduce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prevent 또는 뭐 prohibit, 강하게 갑시다. 그러니까 prohibit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emit하는 모습이죠. 그 행위. 오케이. 근데 emissions가 되면 reduce carbon emissions 해서 그건 물질들이나 양을 의미하니 그건 복수가 와야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명사가 수에 따라서 동적 의미가 살고 안 살고가 결정이 또 나요. 오케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 개의 영역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편의상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뒤에 기타라고 좀 달아놨어요. 오케이? 그걸 가지고 잠깐 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